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재테크의 기본, 신용점수를 올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용점수는 나의 각종 신용정보를 종합해서 신용도를 점수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처럼 금융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신용점수가 있어요. 원래는 등급제였는데 같은 등급이라도 세부 점수에 따라 금융서비스나 금리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 이렇게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1에서 3등급은 그래도 우량한 신용자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4에서 6등급은 보통입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은 신용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 대부분 4에서 6등급 사이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7에서 10등급은 저신용자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용 점수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 옵니다. 차를 사던 집을 사던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신용 점수가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이 좋으니까 당연히 대출을 잘 해주겠죠. 대출 한도도 잘 나오고 금리도 낮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용 점수가 낮으면 신용이 불량하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을 뿐더러 2, 3금융권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분들의 크고 작은 실수나 오해 또는 잘못된 소비 습관으로 신용 점수가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금융생활을 하는데 크고 작은 제약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인 본인의 신용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나의 연봉이라던가 내 자산이 얼마가 있는가, 내 차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나의 연체기록, 신용거래 실적 등입니다. 따라서 내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보다는 내가 어떤 소비와 지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평소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나의 신용점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6가지 꿀팁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내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자, 오늘 토스로 저의 신용점수를 조회해보면 저의 K12 신용점수는 940점으로 저는 우량한 신용자입니다. 자, 신용조회는 토스 어플로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고요. K12라던가 나이스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용조회를 자주 하면 등급이나 점수가 떨어진다는 얘기 들은 적 많으시죠?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신용조회를 자주 해도 점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신용조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들 토스 어플 켜시고요. 나의 신용점수는 몇 점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절대로 연체하지 마세요.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거 제일 위험합니다. 연체를 흔히 대출금 연체라고 한정해서 생각을 하시는데요. 내가 납부해야 되는 모든 것을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세, 휴대폰비, 가스요금, 각종 세금 등등 공공요금을 제때 납부해주세요.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이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연체요금이 10,000원이냐 100,000원이냐 이런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연체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신용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들이 빠져나가는 납부 기간에 꼭 내 통장 안에 충분히 돈이 있는지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30일 이상 연체가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하고요. 1년 이상 연체한 사람은 신용등급이 10등급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로는요. 사회초년생이라면 주거래 은행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계좌나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분산을 시키면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이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어려워져서 앞서 말한 것처럼 연체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을 정하면 우수 고객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주니까요. 사회초년생분들은 꼭 주거래 은행을 설정해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득과 실이 공존하는 건데요. 바로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초년생분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권하지는 않지만요. 큰돈이 나갈 때 할부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부담이 덜하긴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한도의 50% 이내로 장기간 연체가 없으면 신용점수가 빠르게 오를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이 기사처럼 신용카드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려다가 올바른 소비 계획 없이 지출이 불어나서 되려 부채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의 편리한 지불 수단과 할인, 포인트 등을 받는다고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나도 모르게 소비가 늘어나고 또 이걸 갚지 못해서 카드 돌려막기, 리볼빙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양면성을 꼭 인지하시고요. 만약에 나의 자산 관리에 신용카드가 방해가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없애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만약에 대출을 받은 경우나 연체가 있는 경우라면요. 오래된 것부터 갚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액이나 대출금이 큰 것부터 갚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신용 점수는 대출 기간이나 연체 기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래된 것부터 빨리 먼저 갚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대학생 때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연체 없이 잘 갚았다면 최대 45점까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했던 통신비나 수도세 등과 같이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했다는 자료를 신용평가회사에 제출을 하면 역시나 가점 요인으로 반영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현금 서비스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이 사람은 지금 상환 능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해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은 이용을 못하게 되고 또다시 2, 3, 4금융권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신용관리를 잘 하셔서 1금융권에서 거절당해서 2, 3, 4금융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평소에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6가지 팁을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이 신용점수를 높인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비와 지출 관리를 잘해서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사회초년생분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